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라이다 센서 전문과정 7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OS랩에서 선임연구원 장덕윤입니다. SOS랩에서 3D 라이다 객체 인식 알고리즘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라이다 데이터 가공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웨이모 자율주행 라이다 데이터셋을 분석해 본 뒤 라이다 데이터 가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라이다 데이터 가공 도구를 소개하고 도구 사용법을 간단하게 익힌 다음 가공 도구를 이용하여 학습용 라이다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웨이모 자율주행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퍼셉션 객체 인지 데이터셋과 모션 예측 데이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퍼셉션인 객체 인식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셋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따라서 웨이모 자율주행 데이터셋은 그래픽스, 다양한 지역에서의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또 다양한 컨디션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득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웨이모 자율주행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다 센서고 두 번째는 카메라 센서입니다. 첫 번째 라이다 센서는 총 5대로 이루어져 있고 전방, 후방, 측면 왼쪽, 측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라이다 센서인 경우 멀리 보는 롱레인지 라이다 센서이고 나머지 4대의 라이다 센서는 가까운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도 5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대의 카메라가 전방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전방의 모든 데이터를 카메라 이미지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다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두 번째는 점군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라이다 센서로부터 얻어진 거리, 반사 강도, 앰비언트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군 데이터인 경우 3D 데이터로서 라이더로부터 얻어진 거리 정보를 가지고 3D 점군을 만든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카메라 센서입니다.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는 전방에 있는 5대의 카메라 센서로부터 전방 좌측, 전방 우측, 측면 좌측, 측면 우측 이렇게 5가지 2D 이미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웨이모 자율주행 데이터셋은 다양한 환경, 다양한 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시나리오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는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밑에 보이는 데이터는 라이다로부터 얻어진 3D 점군 데이터입니다. 웨이모 자율주행 데이터셋은 카메라, 라이다에 대해 각각 2D 가공 데이터, 3D 가공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웨이모 데이터셋은 TF 레코드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로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F 레코드로 로깅된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해 웨이모 오픈 데이터셋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웨이모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파싱하게 될 경우 카메라, 라이다, 레이블 데이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데이터셋 분석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웨이모 데이터셋 파싱 예제 파일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고 다운받은 파일을 개인의 구글 드라이버에 업로드합니다. 웨이모 오픈 데이터셋 튜토리얼이라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예제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게 되면 콜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 콜앱 인스턴스에 연결하겠습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스턴스가 할당되게 되고 램과 디스크의 점유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제 파일 데이터셋 파싱 코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웨이모 오픈 데이터셋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들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코드 실행이 완료되게 되면 왼쪽 위에 초록색 체크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TF 레코드로 로깅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한 프레임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추출된 프레임에 대해 센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 정보로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와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한 프레임에 대한 카메라 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 실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카메라에 대한 데이터와 각각에 대한 가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프레임에 대한 라이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다 데이터인 경우 2D 데이터인 레인지, 인텐시티, 일롱게이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의 데이터는 3D 정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D 이미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 실행이 완료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라이다 이미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다 3D 정군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 실행이 완료되게 되면 3D 정군 데이터와 정군 데이터에 대한 가공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3D 바운딩 박스는 보행자를 의미하고 노란색 바운딩 박스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웨이모 자율주행 데이터셋은 카메라와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두 가지 센서를 퓨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라이다 센서를 카메라 데이터에 프로젝션 시키는 과정입니다. 코드 실행이 완료되면 3D 라이다 데이터가 2D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에 프로젝션 되어 두 가지 데이터가 퓨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을 가공할 시 정확한 기준에 의해 가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3D 객체에 대한 가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객체 가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객체 가공의 기준은 모든 객체 타입에 상관없이 지켜져야 되는 기준입니다. 먼저 라이다 카메라 데이터 모두 객체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공하고
객체가 가려져 있는 경우 기본적인 객체 크기에 맞게 예상하여 그립니다. 또한 객체는 차량, 보행자, 사이클리스트, 도로 표지판만 가공하고 그 이외의 객체는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차량 가공 여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량도 일반적인 가공 기준과 같이 라이다 카메라 데이터 모드에서만 차량으로 인식되면 가공합니다. 또한 기차, 트램 같은 운송수단은 차량으로 가공하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으로 가공합니다. 가공 시 3D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기준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포함하지만 안테나나 깃발 등은 포함하지 않고 그립니다. 또 차량에서 튀어나오는 물체나 자전거 거치대, 사다리, 차량, 지붕 화물 상자 등은 포함해서 3D 바운딩 박스를 그립니다.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경우 문을 포함하지 않고 가공합니다. 또한 차량 뒤에 트레일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차량으로 바운딩 박스를 그립니다. 다음은 보행자 가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행자의 가공 여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도 라이다 카메라 데이터에서 모두 보행자로 인식되면 가공하고 그 다음 킥보드, 세그웨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도 보행자로 가공합니다. 차량 안에 타고 있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가공하지 않고 마네킹, 인형, 광고판에 있는 사람, 건물 내에 있는 사람 또한 가공하지 않습니다. 보행자 3D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자가 만약 키가 작은 어린이와 같이 있으면 하나의 보행자로 바운딩 박스를 그립니다.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있을 경우 우산까지 보행자로 취급하여 3D 바운딩스를 그립니다. 보행자가 쇼핑카트,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바운딩 박스를 그립니다. 사람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를 그립니다. 바운딩 박스가 겹쳐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리스트의 가공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클리스트는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처럼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자전거는 가공하지 않고 자전거 위에 사람이 탑승해 있을 경우에만 사이클리스트로 가공합니다. 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같은 자전거도 사람이 타 있을 경우 사이클리스트로 가공합니다. 사이클리스트 3D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방법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 자전거를 포함하여 모두 그립니다. 또한 자전거 뒤쪽에 짐이 실어 있을 경우도 짐을 포함하여 3D 바운딩 박스를 그립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 도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실습 동안 서스텍 포인츠라는 가공 도구를 이용하여 가공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스텍 포인츠 가공 도구를 받는 작업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공 도구를 다운받습니다. 다음 압축을 풀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폴더의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 도구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VS 코드에서 이와 같은 커맨드를 입력하게 되면 코드 실행과 동시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주소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주소를 크롬 웹 브라우저에 입력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가공 도구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먼저 신 버튼을 클릭하고 웨이모를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셋이 로딩됩니다. 로딩이 완료되었을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3D 전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 도구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스를 스크롤 업 다운 하게 되면은 가공 도구를 줌 인, 줌 아웃을 할 수 있고 마우스를 좌클릭한 채로 이동하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됩니다. 또 마우스를 우클릭한 채로 드래그하게 되면은 화면 전체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군 데이터의 포인트 사이즈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 3개를 누르면 포인트 사이즈를 변경하는 창이 뜹니다. 플러스를 눌렀을 경우 포인트 사이즈가 크게 되고 마이너스일 경우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포인트의 밝기 또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를 경우 포인트 색상이 밝게 변하고 마이너스를 눌렀을 경우 포인트 색상이 점차 어두워집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에 프레임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우클릭하게 되면은 Go to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넥스트 프레임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Previous 프레임을 누르게 되면 전 프레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키보드를 사용할 경우 숫자키 3번, 4번으로 프레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전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4번을 누를 경우 후 프레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좌측 상단의 프레임 번호를 선택함으로써 프레임 번호로 가공 도구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마우스와 키보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할 경우 생성하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우클릭한 뒤 U, 생성하고자 하는 객체의 타입을 선택하게 되면 3D 바운딩 박스가 생성됩니다. 또는 키보드를 이용할 경우 컨트롤을 누른 채 마우스 드래그를 하게 되면 3D 바운딩 박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또는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 드래그를 하게 되면 3D 바운딩 박스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때는 전군 데이터에 딱 맞게 바운딩 박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바운딩 박스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바운딩 박스가 선택된 경우 색깔이 자주색으로 변합니다. 마우스를 이용할 경우 바운딩 박스 위에서 좌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되고 키보드를 이용할 경우 숫자키 1번이 전 바운딩 박스, 숫자키 2번을 누를 경우 다음 바운딩 박스가 선택되게 됩니다. 다음은 바운딩 박스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선택된 바운딩 박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이용할 경우 휴지통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키보드를 이용할 경우 컨트롤 D를 누를 시 가공하였던 바운딩 박스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된 바운딩 박스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 도구는 메인 뷰, 사이드 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수정할 경우 메인 뷰와 사이드 뷰 두 가지 방법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뷰보다는 사이드 뷰에서 가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이드 뷰에서 바운딩 박스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이드 뷰는 바운딩 박스를 세 가지 시점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바라본 바운딩 박스의 시점이고, 두 번째는 측면에서 바라본, 세 번째는 후면에서 바라본 데이터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가공할 경우 그림과 같이 모서리 꼭지점, 중심점을 드래그해서 이동합니다. 방향을 수정하고 싶을 경우 방향 보조선을 드래그함으로써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시프트를 통해 가공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점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가장 근접한 포인트로 모든 모서리가 수축되게 되고,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가장 근접한 포인트로 모서리가 수축되게 됩니다. 또한 꼭지점을 더블 클릭할 경우 가장 근접한 포인트로 꼭지점이 수축됩니다. 적절한 가공 보조 기능을 통해 가공을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뷰에서 키보드를 이용하여 바운딩 박스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ASDW를 입력하여 박스를 왼쪽 아래 오른쪽 위로 이동할 수 있고, Q2를 눌러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G를 누르게 되면 방향이 파이 각도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공 툴을 이용하여 직접 가공을 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기준에 의해 가공을 하지만 아래의 기준에 대해 좀 더 주의하여 가공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대해서만 가공을 하겠습니다. 가공 시 3D 바운딩 박스는 가능한 한 차량에 타이트하게 그리고, 차량이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차량 크기에 맞게 예상하여 그립니다. 또 차량이 가려져 있을 경우 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등을 비교하여 동일 객체일 경우 동일 치수로 가공합니다. 기본적인 차량 가공 예시입니다. 모든 차량에 대해 바운딩 박스는 타이트하게 가공합니다. 그림과 같이 일부가 가려진 데이터를 가공할 시 전 프레임과 후 프레임을 비교하여 동일 객체일 경우 같은 치수로 가공합니다. 앞서 설명한 기준과 가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19장의 라이더 데이터를 직접 가공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가공된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경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번 7장 강의를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과 라이다 데이터 가공, 라이다 데이터 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으로는 자율주행 데이터셋은 여러 대의 카메라, 장거리, 단거리, 라이다 센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데이터셋 센서의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를 가시화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라이다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는 각 데이터셋별로 라이다 데이터를 정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가공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적절한 반자동 가공 기능을 활용할 경우 가공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높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공 툴을 이용하여 라이다 데이터의 가공 및 데이터셋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간단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라이다 데이터 가공 시 객체가 가려져 있는 경우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가? 차량이 가려져 있는 경우 설정된 차량 크기 기준에 맞게 예상하여 가공한다가
답입니다. 이상으로 7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